조간 브리핑입니다. 중앙일보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올해 처음으로 1%대에 들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지난 6월 한국의 올해 잠재 성장률을 1.9%로 추정했습니다. OECD는 내년에는 더 낮아져 1.7%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 전망대로라면 내년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보다 낮습니다. 가파른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경제 기초 체력 약화가 주 요인으로 꼽힙니다. 낮은 잠재 성장률이 고착화되면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현재 경쟁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낮아 경기 침체기가 맞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총재는 또 규제 강화가 우선이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고도 보도했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는 572만 9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에서 19.96%를 차지했습니다. 한때 자영업 비중은 30%가 넘어 자영업 천국으로까지 불렸었지만 올해 들어 자영업 비중이 20%를 밑돈 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지난달 무급가족 종사자는 93만 9천 명으로 같은 달 기준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등 고용원을 쓰지 않고 가족끼리 운영하기에도 수지가 맞지 않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 유행 때도 폐업하지 않고 버텼던 이들을 압박하는 건 치솟는 금리입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6대 은행의 6월에서 8월 개인 사업자 물적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5.37에서 5.46%로 1년 전 같은 기간 평균 금리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으로 한국의 장기물 국고채 금리도 따라 올라가고 자영업자 담보 신용대출 금리 역시 추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상황이 안 될 경우 빠른 폐업을 통해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을 지원해야 할 때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다음으로 한국경제신문은 유럽의 문제아로 전락했던 그리스의 국가신용 등급이 13년 만에 투자 적격 등급으로 회복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지난 21일 그리스의 국가신용 등급을 종전 BB+, 투기 등급에서 BBB- 투자 적격 등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향후 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이 투자 적격 등급을 부여한 것은 처음입니다. S&P는 2010년 부채 위기 이후 재정적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그간의 경제구조 개혁 노력이 올해부터 2026년까지 탄탄한 경제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국가 부채의 지속적인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스는 2010년 국가부도 위기를 겪은 후 세 차례에 걸쳐 총 2,900억 유로를 달하는 차관을 끌어다 쓴 뒤 2018년 8월에 이르러서야 구제금융에서 벗어났었습니다. 2019년 급진좌파 정당 시리자를 꺾고 집권한 중도 우파 성향 신민주당의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가 펼친 친시장 정책으로 그리스 경제가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한 독일 정부의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보도했습니다. 2차 대전 패전국인 독일은 전후 재건 등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베이비붐이 뒤늦게 찾아왔고 이때 태어난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시기가 이제야 도래해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는 난민을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융합시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독일 노동청 산하 고용연구소는 대량의 이민자가 유입되지 않는다면 독일의 노동인구는 2020년 기준 4,740만 명에서 2060년 3,130만 명까지 쪼그라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현재 수준의 노동력을 유지하려면 매년 40만 명이 독일로 이주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문제는 유입된 이민자들이 독일 사회에 얼마나 잘 통합되느냐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난민 위기 당시 독일로 유입된 난민 중 절반만 5년 내 일자리를 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은 고유의 직업훈련 제도나 독일어 사용 가능 여부 등을 중시한다는 점 때문에 이들이 정상적으로 노동시장에 편입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경제신문은 대만 총통 선거를 3개월 앞두고 중국 당국이 애플의 최대 협력사인 대만 폭스콘의 중국 본토 회사 시설을 상대로 세무와 토지 사용에 관한 조사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2일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세무당국은 폭스콘의 광둥성과 장수성 사무소를 조사했습니다. 또 중국 자연자원부가 폭스콘의 허난성과 후베이성 공장의 토지 사용에 관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다만 해당 조사가 언제 이뤄졌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등 자세한 상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극진하게 예우하는 반면 아이폰 생산기지인 폭스콘에는 사정없는 칼날을 꺼내들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만 총통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더타이밍 폭스콘 창업자를 압박해 친중 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도모하려는 중국의 전략적인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